어린 시절에 아침에 서두르느라 밥 안 먹고 학교 가려고 하면 우유라도 마시고 가라 하며 컵에 우유를 들고 따라 나오시는 부모님의 모습 기억나시죠? 심지어 어린 시절 키가 커야 하니 우유 먹으라고 우유를 간식으로 주셨죠. 저는 흰 우유의 비릿한 맛을 참 싫어했어요. 하지만 먹기 싫어도 코를 막고 꿀꺽꿀꺽 먹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우유를 먹이고 싶어 하셨던지 우유에 타먹는 초코 파우더를 타서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신 설탕 가득한 시리얼을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었다며 밥 대신 우유에 말아 아침 대용으로 먹기도 했었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닌가요? 네. 제가 막상 영양학을 공부하고 식이 상담을 하다 보니 이런 모습이 떠올라서 막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우유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유를 마시고 나면 속이 좀 불편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저 역시 우유를 마셔야 키가 큰다? 엄청난 강요 속에 억지로 마셔야만 했었죠. 아마도 우유는 완전식품이고 우유는 천연식품이고 우유는 무엇보다 좋은 영양소란 생각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럼 새삼스럽게 다시 질문할게요. 우유가 뭔가요? 우유는 소젖이고 영양학적으로 하얀 고기라고 합니다. 젖소는 송아지를 낳으면 그때부터 계속 젖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정작 송아지는 젖을 떼면 다시 젖을 물지 않습니다. 아니, 송아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포유류가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은 소젖을 계속 먹는 걸까요? 소는 젖을 생산하기 위해 풀을 온종일 먹습니다. 우리는 그 소젖을 먹고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토록 우유를 찾는 이유가 혹시 잘못된 정보에 의한 건 아닐까? 오늘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검사를 했는데 골다공증이 오려고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 우유를 먹어야 할 것도 같고 먹지 말아야 할 것도 같고 우유가 좋은 식품이긴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를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우유가 처음부터 좋지 않은 식품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젖소가 자란 환경이나 가공 과정에 따라 우유는 건강상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극히 드물지만 저는 꼭 우유를 마시려면 유기농, 저온살균 제품을 선택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우유의 가장 큰 문제는 낙농의 발달과 우유의 대량 생산이었을 거예요. 우유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려면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고 유전자 선택, 사료의 변화, 성장 호르몬을 사용해 어떤 자연스럽지 않은 인위적인 사육 기술이 적용되겠죠. 이런 이유로 원래 우유의 건강한 성분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서 몸에서 나쁜 영향력으로 적용될 수도 있는 우유를 재탄생시켰다고 봅니다. 이런 젖소 사육 방법의 변화는 실제로 놀랄 만큼 우유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었어요. 1800년대에 젖소가 9리터의 우유를 생산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24리터까지 생산하게 되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죠. 우리가 편리하게 구입하는 마트의 음료인 우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 번쯤은 되짚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이런 낙농산업의 발달과 마케팅 활동을 통해 우유는 좋다라는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심어지게 되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발상은 미국의 우유 광고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유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심지어 자동차 범퍼 스티커에 우유를 마시면 사랑도 더 잘한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한 영향력 때문인지 미국의 식료품 구입 비용 중에 약 7분의 1이 우유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심지어 불황 속에서도 우유 판매는 제자리를 지킬 정도니까요. 하지만 우유는 모두의 기대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식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계는 이를 알리고 싶지 않았겠지만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의 연구에서 우유의 섭취와 관련해 많은 위험을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식단에는 충분한 칼슘의 섭취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니 골다공증 등 만성적인 질병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평생 우유를 드시지 않던 분들이 50대 중반쯤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우유를 드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보통 50대 이후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우유를 갑자기 많이 마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유에는 칼슘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우유의 칼슘은 또 다른 성분인 인이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해서 우유를 드시며 칼슘 공급에 의존을 하시면 오히려 골다공증이나 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흡수되지 못한 칼슘은 신체 곳곳에 담석이나 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성식품인 우유를 먹음으로써 몸은 산성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뼈에 저장된 칼슘의 일부를 추출해서 체액의 농도를 맞추게 됩니다. 물론 쓰고 남은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하게 되겠죠? 근데 미처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지 못한 칼슘은 어떻게 될까요? 몸의 석회화를 유발하고 결석도 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유 드시면 골다공증이 예방이 될까요? 아니면 유발하는 원인이 될까요? 우리 아이는 키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매일 우유를 한 팩씩 먹이고 있어요.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키 좀 컸으면 좋겠는데.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 어떠세요? 아이들 성장을 위해 우유 마시라고 하시죠. 우유는 성장을 돕기도 하지만 성장이 빨라지는 만큼 성인들의 노화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우유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면서 미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오랫동안 뿌리 내려온 우유의 장점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유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엄마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본질이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챙기는 우유가 유아나 아이들의 철결핍이나 빈혈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각종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동맥경화증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키는데 주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었죠. 우유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연구에 의해서도 너무 상반되기도 한데 일단 우유의 선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우유를 잘 마시지 않습니다. 소를 키우는 인위적인 환경에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가 증식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가 회복을 방해하게 되는 거고요. 왜 아기 분유 고를 때 청정 방목한 젖소에 뉴질랜드 분유를 고르고 사냥류 등 파우더도 왜 청정한 것들을 선호하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젖소에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우유와 유제품에는 약 59가지의 다양한 합성 호르몬, 특히 스테로이드, 부신 및 성호르몬을 함유하고 있고 이 호르몬들이 다른 독소와 결합하면 퇴행성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유만 먹으면 설사를 해요. 계속 먹어도 될는지 뼈가 약해서 좀 먹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저는 이런 분들에게 우유 섭취하지 마세요라고 해요. 유당불내증이 있으셔서 우유를 섭취하면 속이 계속 안 좋고 배도 아프고 가스가 차시는 분들인데요. 특히 설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유당이 함유되지 않은 우유를 드시길 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유당은 소화계를 자극하게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음식의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즉 건강을 위해 우유를 마셨다가 오히려 다른 영양소까지 흡수의 방해를 얻게 되는 거죠. 우유는 필수 지방산이나 비타민 E의 손실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우유에 포함된 카세인이 염증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고 히스타민을 생성하여서 점액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알레르기나 천식 이런 것들과 종종 연관이 되기도 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카세인은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하는데 인간의 모유 단백질인 알부민과 달리 장에서 흡수가 어렵고 과잉 섭취 시 대장의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대장 내에서 부패를 이루기도 하고 장내에 다양한 유해 물질을 생성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달은 관련 업계의 경제적인 이점을 선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연을 거스르는 방법의 결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건 늘 우리 소비자라는 점이 너무 안타깝네요.
그 외에 특정 연구의 결과이지만 편두통을 앓던 사람들이 우유를 끊은 뒤 눈에 띄는 호전을 경험하기도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려고 우유를 많이 마신 섭취군에서 백내장 위험이 더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여성들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유당과 갈락토스와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또 하나, 우유를 마시면 만성 피로가 생길 위험이 44.3%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유는 이처럼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유를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조금 더 친화적인 우유를 선택하고 우리가 마시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제품이 되었을지 한 번씩 더 되짚어 보시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가 특정 중요한 성분의 흡수를 돕기도 하는데요. 우유를 강황과 함께 드시는 건 몸속 염증 제거에 탁월하지만 강황은 흡수율이 1%밖에 되지 않아요. 강황의 흡수율을 우유가 높여줍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 산양유처럼 좋은 원료의 제품을 선정하셔서 강황과 함께 드시면 항염작용을 하니 건강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럼 저는 칼슘을 먹어야 골다공증에 도움이 될 텐데, 칼슘을 어떻게 섭취해요? 제가 상담 시 많이 제안을 드리는 건 꼭 칼슘 섭취가 필요하시다면 우유보다 더 좋은 식품들이 많습니다. 브로콜리, 케일은 한 뭉치의 단위당 칼슘이 우유보다 160g이나 더 풍부하고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우유보다는 뼈채 먹는 생선, 정어리나 견과류, 씨앗류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건강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몸이 하는 일에 대해 방해하지 않고 스스로 회복을 돕도록 한다면? 그동안 건강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몰랐던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건강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더 건강하세요. 화이팅!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통하여 소통해 주시고, 오늘 내용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채널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아는 만큼 더 건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건강입니다.